자, W2라는 게 제일 파퓰러합니다. 제일 많이 갖고 오죠. 대부분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W2 갖고 옵니다. 파타임이건 풀타임이건 관계없이 대개 W2 갖고 옵니다. W2 양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스탠다드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글씨가 깨같이 써가지고 아주 작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읽어보기도 힘들어요. 저도 벌써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돋보기 아니면 잘 안 보입니다. 글씨가 그렇게 조그맣게 써가지고. 일일이. 자, W2에서 보니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모든 종업원들은, 아니, 모든 엠플로이, 고용주는 W2라는 것을 발행해야 합니다. 직원들한테. 자기 파트타임이건 풀타임. 여기서 며칠 동안 일했어 해도 그거를 W2라는 걸 발행합니다. 언제까지? 내년 텍스 시즌이 올해 12월 30일이 끝나고 내년 1월 31일 이전까지 모든 종업원들한테 W2를 보내줘야 합니다. 만약에 1월 30일까지 자기가 어느 회사 다녔는데 W2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은 필히 그 종업원한테 연락해서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받아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가 망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IRS에다가 W2 받은 내역을 신청하면 줍니다. 그죠? 그거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뭐냐? W2에서 EIN 넘버입니다. 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그러니까 납세번호, 고용주 납세번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EIN 넘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B. 예? 여기.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이게 요거는 엠플로이 본인 거의 납세자의 소셜 넘버입니다. 보통 9자죠. 근데 불행하게도 EIN 넘버가 9자입니다. 25-7 그다음에 요거 다 토탈 하면 9자.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이 가끔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모든 W2는 EIN 넘버가 있습니다. EIN 넘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1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1월 30일까지 종업원은 다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넘버는, 여기에 있는 엠플로이 소셜 넘버는 본인 소셜 넘버입니다. 또는 본인 소셜 넘버나, 본인 소셜 넘버가 정상이죠. 그죠? 그리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컴퓨터가 처음에 내가 그 납세자 텍스페이의 어카운트를 만들 때 소셜 넘버를 넣는데 자동으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ITIN 넘버라는 거를 갖고 옵니다. ITIN 넘버. 이거는 임시 납세번호입니다. 임시 납세번호. 뭐 여러분이 뭐 이제 나중에 보면 Identify Tax,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이 ITIN 넘버, 자기 소셜 넘버 없어가지고 페이크 갖고 옵니다. 가짜. 분명히 이 사람이 ITIN 넘버 911 12 3 4 5 6 이렇게 줬는데 실제는 나중에 여기 보니까 페이크 소셜 넘버로 써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 이 페이크 소셜 넘버를 똑같이 써야 합니다. ITIN 넘버로 쓰면 안 되고 페이크 소셜 넘버. 그 다음에 EIN 넘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웨지 그 사람이 봉급받은 거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 우리 사람끼리 뭐라고 부르냐? 박스로 부른다. 박스. 박스 넘버 1, 박스 넘버 2, 박스 넘버 3, 박스 넘버 4, 박스 넘버 5 이렇게 부릅니다. 박스. 박스가 무슨 말인지 알았죠? 폼의 양식의 어떤 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박스 넘버 1, 그 사람이 봉급받은 거 4만 5천 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넘버 2는 그 사람의 Federal Income Withhold, 그 사람이 텍스를 얼마큼 미리 납부했는지, withhold 했는지, 그거에 대한 3천. 그 다음에 1번 웨지를 치면 자동으로 3번, 5번, 소셜 시큐리티 웨지하고 메디컬 웨지 앤 팁, 요 넘버가 동시에 1번 숫자를 넣는 것과 동시에 3번, 5번 자동으로 나오고 4번 자동으로 계산하고 텍스 계산하고 메디케어 텍스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텍스 실제 이거 폼 보면 그렇게 요 넘버가 똑같은 박스 넘버 1, 3, 5 똑같은 사람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1하고 3번에 있는 숫자와 5번에 있는 숫자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6번은 자동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텍스 레이스를 곱해가지고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박스 12번 있습니다. 12번이 뭐냐면 이 사람이 디덕션 받는 거예요. 디덕션. 자기가 미리 세금 내기 전후에 돈을 미리 공제하는 겁니다. 말씀 제가 본고를 받았는데 그중에 일부를 은퇴연금에 넣는다거나 또는 제가 의료보험비를 냈다거나 보험료 다 그런 거가 그런 돈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박스 12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스 12번에 보니까 여기 코드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 코드는 저 뒤에 있고 뒤에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만약에 텍스 폼을 있는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3번에 가보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은퇴연금에 401k나 은퇴연금에 가입했으면 여기에 마크하는 게 있습니다. 리타이먼트 플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14번에 있고 14번은 캘리포니아만 특별한데 캘리포니아의 SDI, Short Term Disability Insurance라는 거 있어요. SDI. 그거에 대한 금액을 일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좀 안 써 있는데 여러분이 실제 보면은 여기에 14번에 보면은 So SDI에 대한 어마운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면 되는데 어떨 때는 요 14번의 그 숫자가 어디가 있느냐? 요 19번, 20번에 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19번, 20번에 있는 숫자와 여기에 코드를 그냥 요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14번에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부터는 뭐냐? 스테이트입니다. 요걸 위에 상단은, 위에는 페더럴이고 밑에 요거 15번부터는 스테이트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살고 있는 데는 캘리포니아면 여기에 KCA로 나오죠. 그죠? 요거 YS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이제 이런 그냥 YS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your state, your state, your state를 준말로 YS를 쓰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니까 캘리포니아로 쓰시면 되고 또 캘리포니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도 텍스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거 텍스 아이디가 기업을 하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페더럴의 텍스 아이디가 있고 IRS 연방정부에 하나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 등록되어 있고 두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텍스 아이디 그 다음에 텍스의 그러니까 스테이트 웨지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 아까 여기 있는 웨지 여기 페더럴에 있는 웨지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다가 본인이 미리 인컴 텍스 위드 홀드한 거. 4만 5천 불인데 내가 1,000불 텍스를 미리 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숫자. 요거 있는 대로 그대로 치면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거. 뭐 이제 여러분 이제 실전에 가면 잊어먹기 쉬운데 만약에 여기 가보면 텍스 아이디가 캘리포니아 텍스 아이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텍스 아이디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여기다가 뭐라 쓰냐 구자를 9개 치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아무것도 안 치고 그 저희가 텍스 E 파일 시키죠? 그러면 다 자동으로 리젝트 당합니다. 어떤 넘버든지 쳐야 합니다. 근데 그 어떤 넘버 치는 건 아니라 구자를 9개 쳐야 합니다. 뭐 그 얘기는 우리는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넘버를 모른다. 그러면 처리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텍스 보더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회사 이름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금방 압니다. 자, 어려운 건 없죠? 어떤 분은 뭐 W2 한 장 갖고 직장 생활 하나 하는 사람은 한 장 갖고 오고 중간에 직장이 바뀌어가지고 뭐 W2 두 장 갖고 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열 몇 장 갖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1년 내내 여기 와서 일을 찔끔 저기 와서 찔끔 해가지고 열 몇 장 갖고 오죠. 그러면 굉장히 처음 넣기가 힘들죠. W2는 뭐 여러분에서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있는 대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뭐 그 얘기밖에 없어요. 자, W2 웨지는 보통 여기 보면, 여기 폼에 보면, 아니, 텍스 소프트에 가보면 거기에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W2가 스탠다드 폼이어야 됩니다. W2를 갖고 왔는데 커렉션, 뭐 잘못된 것에서 고쳤다. 뭐 이건 거기에 지금 여기 텍스 레이가 없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러분이 뭐 물론 여러분 손에 가시기 전에 벌써 이제 스탑 시키겠지만 대부분 W2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스탠다드 W2만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W2를 잘못해서 갖고 왔다. 그러면은 correct, correct, corrected W2가 또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W2 correction 된 거를 와서 갖고 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박스 12에 여러분 이거 하나씩 읽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여기에 3번, 4번, 5번, 6번은 뭐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되고 뭐 어쩌죠 그런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다 읽어보시고 아까 여기 얘기한 W2에 여기 박스 넘버 12번에 12A, 12B, 12B, 12C, 12D 이렇게 있죠? 4개 정도 쓸 수가 있죠? 거기에는 이렇게 많은 코드가 있습니다. A, B, C, D, E, F, G, H 뭐 이렇게 있죠? 근데 대부분이 많이 보는 걸 제가 하이라이트 쳤는데 어떤 사람은 박스 넘버 12번의 코드가 D 뭐냐? 포함키 은퇴연금을 집어넣은 사람 거기에 돈 미리 은퇴연금을 집어넣은 금액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D 뭐 5천 불 그래서 제가 봉급을 받았지만 셀러를 받았지만 5천 불을 은퇴연금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그 텍스 내가 그 10만 불짜리 봉급쟁인데 5천 불을 넣으면 제 텍스업을 인컴은 그 5천 불 빼고 나머지 9만 5천 불이 텍스가 나는 거죠. D. 그래서 많이 봅니다. D. 저도 이 코드 다 못 외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거, 제일 많이 보는 거, DD, 덴티스트 가듯이 DD, 뭐냐, 헬스 인슈런스입니다. 헬스 인슈런스. 저 회사에서 종업원을 위해서 내는 헬스 인슈런스. 얼마큼 보조해줬다는 거,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DD로, DD 또는 D,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W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에 따라서 보면 되는데, 뭐 사실은 여러분이 뭐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DD, 이 사람 할 수 있을 수 있었구나. 그 다음에 뭐 DD, 그러면 이 사람 401k 있어가지고 리타이먼트 텍스 크레딧이 있겠구나. 뭐 그 정도 아는 겁니다.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알 필요 별로 없습니다. 모른다? 책 보면 됩니다. 이거 CPA나 뭐 세무서도 이거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쳐보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거 내가 코드 치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됩니다. 팝업 메뉴가 나와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W2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스페셜 케이스. 근데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들어도 모를 것 같고 리턴 다시 봉사하시겠다 오신 분들만 뭐 참고로 하시면 돼요. 메디케이 웨이브라 했습니다. 메디케이 뭐 지난 제가 화요일날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메디칼, 메디케이드, 뭐 메디케어 뭐 이런 거 설명했는데 뭐 들어오신 분이 한 20명 됐는데 그 메디케이드라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저소득층들한테 또는 시니어들한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 수입 이하, 저소득층 이하. 한 사람인 경우는 뭐 13,000불, 두 사람인 경우는 패밀리가 두 사람이면, 패밀리 사이즈가 두 명이면 19,000불. 이런 사람들한테 수입이 적으면 그 사람들한테 메디케이드라는 걸 줍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로 부르는 겁니다. 페더럴에서는 메디케이드고. 근데 그 메디케이드 웨이브 페이먼트인데 메디케이드 웨이브 페이먼트라는 게 뭐냐? IHSS 인홈 소셜 서비스인가? 갑자기 생각나죠. 인홈 서비스. 인홈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쏘리. 인홈 서포티브 서비스. 제가 옆에 써놓고 있는 집안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집안에 환자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또는, 디서빌리티, 장애자가 있어가지고, 집안 사람이 잘 케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일정 수입 이하한 사람은 간병인을 보내줍니다. 간병인. 그것도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텍스페어로 볼 때,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에서 받은 혜택이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홈 서비스,
저희도 이제 나이 들면 제가 만약에 혼자 돼서 혼자 아파트 살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 뭐 음식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뭐 샤워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제가 소셜 오피스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저희 집에 간병인 좀 보내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간병인이 옵니다. 일주일에 뭐 몇 시간씩 와서 다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간병인인 사람, 간병인을 인 사람이 그 사람이 봉급을 받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죠. 그 사람이 노동 대가를 받은 거를 W2 갖고 옵니다. 그죠? 그때 여기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보통 1040에 지금은 대개 웨지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달러 돈을 여기서 나왔어요. 박스 넘버 원에 돈을 넣게끔 되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시간 되고 공부하시겠다는 사람만 모임이 있으면 제가 그룹 미팅하면 그룹 스터디 그룹이 있으면 제가 하겠고 만약에 혹시 이 사람이 IHS인데 자기 부모님이나 같은 집에서 살면서 아니 그 간병인이 그 집에 산다거나 간병인이 그 집에 같이 있으면서 하면은 여기에 웨지가 박스 넘버 원에 금액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 그 받은 웨지 임금은 메디케이 웨이브를 해서 이거는 세금 낼 때는 아니기 때문에 다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두 번 이렇게 놔고 작년부터는 사실은 이런 케이스에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그냥 이런 사람은 수입이 없다 제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쪽 박스 넘버 원에다가 제가 받은 수입의 금액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어닝컴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한테 주는 정부로부터 근로세제 혜택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데 만약에 제로면 이게 언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닝컴 텍스 크레딧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테크니컬하게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그 2023년 그 제가 권한 그 책자 4012 책의 페이지 D12에 자세히 써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라고. 어드밴스 시험 보실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스킵. 자, 두 번째는 interest and dividend. 뭐 interest dividend은 뭐 간단합니다. 뭐 은행에서 이자 받은 거 또는 어느 배당금 받은 거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냥 있는 대로 사실 아까 본 대로 폼 본대로 1099 INT 본대로 그냥 넣으시면 되죠. 여기 보면 1099 INT interest incom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박스 넘버 1, 박스 넘버 2에 있는 대로 넣고 물론 마찬가지로 EIN 넘버 누가 돈 줬는지 이건 여러분이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비던 뭐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고 요새는 많은 회사들이 이런 다른 양식에 의해서 줍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양식 갖고 왔는데 이런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폼이 아니라 이런 스테이먼 같이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보면 1099 디비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구에 있는 걸 맞춰서 넣어야 돼요. 여기 보면 박스 넘버 1A 얼마, 박스 넘버 1B 얼마 있죠? 여러분이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죠? 보는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런데 뭐 몇 가지 팁, 그냥 일반적인 상식. 은행에서 10불 이하는 이자가 10불 이하, 그러니까 9불까지 은행에서 내가 돈을 넣었는데 은행에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9불까지는 1불부터 9불까지는 은행에서 돈을 줬어도 이 폼을 안 보냅니다. 1099 INT. 그죠? 안 보냅니다. 물론 여러분이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보면 있어요. 얼마 받았다는 거. 근데 10불 이상만 이거 은행에서 보내지 10불 이하는 안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텍스 보고 안 해느냐? IRS 규정에는 텍스 보고 그래도 해야 한다가 규정이고 실무적인 일에서는 사실 안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서 발행하는 그 뮤추얼 본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채. 저희가 이제 프리웨이에 공사하기 위해서 요 구간을 스테이트에서 이거 많이 망가져가지고 고쳐야겠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채권을 발행하죠. 채권. 그게 반드입니다. 반드. 그 반드를 발행하는데 그 반드 발행했을 때의 그 돈, 내가 반드를 샀는데 좀 싸게 샀거든요. 말하자면 10,000불짜리지만 9,900불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1,000불에, 아니 9,000불에 살 수 있어요. 그럼 1,000불은 이자거든요. 이자. 그 이자 수입이 1,000불입니다. 그러면 9,000불 샀으니까 10,000불짜리를. 그리고 뭐 5년 뒤에 10,000불 받는 거니까 결국은 내 1,000불 이자를 받는 거죠. 그 1,000불은 이자이지만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넌 텍스블. 뭐 이런 일은 없어요. 왜? 저희가 세금 보고해주는 사람 중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에 여유가 없어서 이런 반드 사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EA 시험 볼 때는 나오고.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이건 한국 사람한테 특별히 조심할 거는 이자와 배당금, interest and dividend, 이자와 배당금을 어떤 사람은 foreign 외국 은행 구자가 있는 사람, foreign bank 어카운트에 어카운트가 있는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은 한국에 구자, 영주권자 있으면은 한국에 가서 은행 구자 낼 수 있죠. 미국 시민권자는 무슨 뭐 특별한 케이스를 뭐 해야지만 좀 외국인 등록증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지만 만약에 영주권자는 한국에다가 그 한국 은행에다가 뭐 신한뱅크에다가 외국 은행 구자 틀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세금 보고할 사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또는 유학생이나 뭐 whatever 세금 미국에서 수입이 생겨서 세금 보고할 사람들이 한국이나 미국 아닌 다른 지역에 외국에 있는 은행에 10,000불 이상 있으면 10,000불 이상 365일 중에 하루에도 10,000불 이상 돈이 들어가 있으면 뭐를 세금 보고해냐면 해외 금융계좌가 있다는 FinCEN 레포트 1144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 내가 은행 계좌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제가 신한은행 한국에 있는데 그 중에 뭐 돈이 10,000불 이하, 하루에 10,000불 이하. 마지막 하루에 뭐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건 상관없고 10,000불 이상, 마지막 10,000불이면 요새 환율이 올라가지고 1,350원, 1,350만 원 되겠죠? 한 번에 1,350만 원이나 1,500만 원이 내 구제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해외 은행 계좌가 있다고 보고해요. 근데 요거를 보고하는 사람, 해외 은행 계좌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저희가 원래는 세금 보고를 못 해줍니다. 왜 그러면 저소득층인 사람이 돈이 해외 은행 계좌에 10,000불이 들락날락거려. 그건 저소득층이 아니죠.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 물어보면 대부분 저희 그 고객단서 물어보면 없다 그러죠. 그렇죠? 테크닉하게. 근데 그 걸리는 건 그 사람 문제고 저희는 뭐 물어봐야죠. 혹시 해외 은행 구자 갖고 계세요? 계좌 갖고 계세요? 물어보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중에 그 은행 계좌에 하루에 10,000불 이상 수입이 있었으면 입금이 된 적이 있느냐 보고 만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있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자, interest and dividend. 그죠? 은행 이자와 배당. 자, 은행 이자 배당금은 뭐 마찬가지로 다 지금 아까 이자는 받고 디비전은 마찬가지로 1번에 있는 것은 1번 박스 넘버 1 뭐냐? 토탈 오디너리 디비전입니다. 일반적인 그 모든 그 배당금. 근데 박스 1B는 뭐냐면 퀄리파이 디비전. 퀄리파이 디비전. 퀄리파이 디비전이라는 것은 오디너리 디비전. 맞으면 뭐 쉽게 하면은 오디너리 디비전은 배당금 받은 모든 돈에 대한 것을 토탈 터는 거고 퀄리파이 디비전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을 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해 놓고 뭐 장기간 투자해 놓고
만약에 그 돈을, 배당금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5년이면 5년 동안 제가 그 배당금을 받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왜냐면 그 회사가 잘 되도록. 그리고 5년이 그 일정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회사가 잘 돼서 배당금 주잖아요. 그러면 그 배당금 중에 그 5년 후에 받은 배당금 중에 이것은 오랫동안 장기 투자했기 때문에 그 돈 중에 일부는 텍스를 말하자면 많이 내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오디너리 인컴은 10,000불이라고 하면 제가 그 중에 5,000불은 5,000불 돌려받은 거는 5,000불 배당금 받은 거는 10,000불 중에 5,000불 받은 거는 그 돈 5,000불은 약 5년 동안 정부에서 투자했다가 또는 어느 기관에 투자했다가 롱텀으로 투자했다가 나중에 받았다. 그럼 그 5,000불은 분리한다는 거죠. 하나는 토럴 오디너리 디비전, 하나는 퀄리파이 디비전. 그래서 그 퀄리파이 디비전은 여러분이 장기간 투자해서 받은 이익금이기 때문에 텍스 레이시 일반 오디너리 인컴보다 작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디너리 이비더는 텍스 레이시 25%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기 퀄리파이 디비더는 뭐 15%다.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이 그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계산해서 시험 문제도 있는데 뭐 여러분 계산할 필요 없고 포함대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2,200불 투자했는데 그게 2,200불 모두 퀄리파이 디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텍스가 굉장히 적죠. 어떤 사람은 여기 만불 오디네 만불 받았는데 여기 퀄리파이 디비전은 300불이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 숫자만 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박스 넘버 4에 가보면 미리 텍스를 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를 배당금을 받으면서 저 미리 세금을 낼게요. 미리 텍스 위드 홀딩 할게요. 하고서 미리 낼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는 10%는 무조건 텍스 홀딩 하라고 합니다. 뭐 나중에 텍스를 만약에 텍스 5 한 것이 1,000불 이상 지나가면 1,000불 이상 오버면 페널티하고 인트레스트 냅니다. 방금 제가 강의하기 전에 어떤 분이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아이리스에다가 뭐 1,800불 텍스 낼 게 있어가지고 지난 9월 15일 날 냈거든요. 아이리스에서 편지 보냈어요. 야, 너 4월 15일 날 텍스 보고 안 했지? 그리고 너 텍스 5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 페널티 플러스 인트레스트 내놔. 가지고 1,800불짜리가 얼마 되느냐? 2,800불 내라고 왔어. 그러니까 그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미리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뭐 나중에 한꺼번에 텍스 내죠. 너 안 됩니다. 1,000불 이상 넘어가면 자기 텍스 오한 것이 계산해가지고 1,000불 이상 차이가 나면 RS는 페널티와 인트레스트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